네, 내일이 제23회 노인의 날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매주 일요일 기획 리포트 노인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고령 사회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요 노인의 날입니다.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스튜디오에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그 청려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맹아주라는 풀로서 만든 지팡이인데 아주 가볍고 또 단단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그 물건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임금님이 80세가 되는 노인에게 이 청려장을 수여해서 그분들에게 건강을 장수를 빌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도 네. 올해 몇 년 전부터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 이 청려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청려장이 상징하듯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네. 사실 아직 풀어야 할 노인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시고 계시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퇴직 후에 노인이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사회안전망으로서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서양에 비해서는 아주 성숙도가 낮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50년 내지 100년 이상이 된 제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좀 더 성숙되면 노인 빈곤도 많이 해결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지금 기초연금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노인 빈곤을 대처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작년에 25만 원을 올렸고 올해는 이제 4월부터는 하위 20%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좀 더 정액함으로 해서 노인 빈곤에 좀 더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침 오늘 노인 일자리 주간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는데 그 질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한 달에 한 30만 원 남짓한 그런 급여를 받으니까 너무 낮지 않나 그러시는데 그 30만 원 정도도 사실 그 노인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연금 받으시는 30만 원과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한 27만 원 정도 받으시면은 거의 한 6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직접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또 이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을 이렇게 정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려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노인분들도 아주 고학력 노인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라는 것은 대략 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나가는 그런 급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경력이 좋으신 분들은 시장형 일자리라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도 마련했는데 올해는 한 63만 개 정도 제공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그걸 원하는 노인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10만 개 정도 더 늘려서 한 73만 개 정도를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상자 49명이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인데 노인 문제와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그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면 저희들 정말 많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분들이 거동이 힘드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하기 힘드시죠. 사실 2014년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서 시설도 대폭 보강을 하고 또 인력도 보강을 해서 이러한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김포병원에서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 매번 반복적으로 대피 훈련을 함으로 해서 위기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치매 환자도 증가하면서 굉장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2년 전에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2년 전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를 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별로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군구별로 한 개 이상씩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 염려되신 노인에 대해서 검진도 해주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진단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기도 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휴직터도 제공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지만 앞으로도 우리 저희들은 이 치매 안심센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인력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서비스를 좀 더 다양화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치매에 대해서 걱정 좀 덜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1차적으로 좀 병원에 들어가는 각종 치매 관련 의료비를 대폭 정부가 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노인 빈곤과 아울러서 이제 노인 자살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참 큰 아픈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더구나 작년에는 그동안 쭉 감소되어 오던 자살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물론 자살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뭐 사회적인 면, 제도적인 면, 또 심리적인 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되고 있어서 그런 한 가지 요인만을 이야기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일단 생각해 볼 때 노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만이 끊어지거나 고독할 때 이 자살 충동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서로 돌봐주는 노인들을 돌봐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웃에서 적극적으로 돌봐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1인 가구하고 연계를 맺어서 매일 안부를 묻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분들 자주 뵙고 안부도 묻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서 이 자살 위험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예.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노인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제 가누기 힘들 때 돌봄, 그리고 이웃과의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좀 더 강화해서 치매를부터 노인들을 좀 안심다하게 만들어 드리고 또 기초연금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소득도 안정시켜 드리고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안심 놓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